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원도에 있는 압동강산을 조사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광산으로 출발하기 전날 이제 이 저녁 식사를 송돈에 있는 식당에서 했는데, 그 송돈에 있는 식당은 이제 우리 호텔에서 약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돈 요원지에 있는데, 그때 우리가 식사로 갔을 때가 3월 이제 늦은 저녁이었는데, 그 송도원 요원지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근데 식당 주위가 전등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캄캄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송도원 그 야경, 그리고 원산 앞바다를 전혀 구경할 수 없게 깜깜해서 참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찍 우리는 광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호텔을 출발해서 광산으로 갔었습니다. 광산은 이제 강원도 평강군 압동리라는 마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산에 우리 호텔에서 광산까지는 약 한 110km 정도 되는데요. 이 광산 가는 길이 대부분 비포장입니다. 그리고 길도 좁고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광산 가는 길이 대부분 이제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언덕도 많고 이게 계곡도 많고, 그래서 우리 차가 제대로 속도를 내지를 못하고 이제 아주 천천히 달렸는데, 그래 이제 광산 이제 가는 길에, 그 길에는 이제 평강고원 분지라는 굉장히 넓은 이제 분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면적은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 평강고원 분지에서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이 말을 거기서 훈련시키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지금은 북한이 이제 전부 농업지역으로 다 개발을 다시 했죠. 그리고 또 그 지역은 단층작용, 지락적 용어입니다만 단층작용에서 생성된 유명한 그 추가령 지구대도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산 가는 길이 이렇게 이제 길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차 안에는 우리가 승합차를 타고 왔는데 북한 회사 직원들도 같이 이제 동승해서 같이 갔었죠. 그래 이제 그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가기는 했지만 이게 대화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차 안이 시끄럽긴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남북한이 이렇게 떨어져 산 게 50년이 넘지 않습니까? 훨씬. 그러니까 서로 생활 습관도 다르고 또 정치적인 성향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그런 이제 소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참 동안 버스를 타고 가는데 북한사 직원이 이제 간식이라면서 뭘 주더라고요. 보니까 탈피 드세요. 그러고 탈피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탈피라는 게 이제 마른 명태입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그걸 탈피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명태의 껍질을 이제 벗겨서 먹는다 그래서 탈피 그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탈피는 이게 슬라이스로 이렇게 쪼개서도 팔지만 통째로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통째로 파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로 북한 광산을 조사로 많이 다녔는데, 그때마다 그 탈피를 이제 명태를 주요한 간식거리로 이제 계속 차 안에서 먹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 원산 출발한 지 약 한 3시간 만에, 한 110km인데 굉장히 많이 걸렸죠. 3시간 만에 광산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광산 지역은 사실은 남한 땅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북한의 남방 한계선 DMZ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약 5마일 정도뿐이 안 떨어져 있으니까 광산이 남한 땅하고도 굉장히 가깝죠. 광산이 위치하는 그 지역이 이제 말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광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광산 있는 지역은 호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호암산 산 기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광산에 이제 들어갔더니 그 이제 지배인, 기술자, 그리고 정부 관료가 이렇게 우리를 맞이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은 그 뒤로 북한 광산을 많이 다녔지만 정부 관료가 그 광산까지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없었고요. 아마도 그것이 이제 그 광산 프로젝트가 남한 회사가 북한 회사하고 조사도 하고 협력하려고 한 처음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북한 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광산에 이제 사무실에 도착해서 이제 광산 지배인이 친절하게 광산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광산 지배인 설명에 따르면 이 이제 압동광산은 1980년대 말에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해가지고 1990년대 초에 이제 생산을 멈춘 광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산 지배인의 설명을 듣고 우리는 이제 광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광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는 채광장, 광석을 땅에서 캐내는 채광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채광장, 그 광산, 압동광산은 노천 채광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노천 채광장은 땅 위에서 바로 광석을 캔다는 거죠. 이 노천 채광장은 갱내 채광, 이게 굴을 뚫고 들어가서 광석을 캐는 것보다는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이게 노천 채광하는 방으로 광석을 생산하는 방식은 아주 뭐 통상적인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광석이 지표 바로 밑에 이제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광석까지 그 표토층을 이제 먼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광석층에 이제 하약을 넣는 천공 작업을 합니다. 구멍을 뚫는. 그래서 거기다 하약을 넣고 발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석을 캐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광산은 이게 노천 채광이기 때문에 개발 환경은 참 좋은데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 기술자하고 지배인은 20년 이상 썼대요, 그 장비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장비들이 오래됐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평가를 했었죠. 그래서 채광장을 이제 조사하고 다음에 이제 성광장과 재련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성광장과 재련장은 이제 채광된 광석을 농축시키는, 품질을 농축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청광장하고 성광장을 조사했는데 역시 이게 가동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동을 중단한 지가 1990년대 이제 초에 이제 그만뒀었으니까 10년 이상, 그때 당시만 해도 10년 이상 된 거죠. 그래서 장비가 녹슬고 오래돼가지고 대부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평가를 했는데 북한 기술진들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교체해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산 지배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준 자료에 따르면은 그 압동광산은 이제 매장량은 한 2천만 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품질은 그렇게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 광산이 이제는 과거에 그 탄탈륨하고 니오비움을 탄탈륨 수십 톤, 니오비움 수백 톤을 이렇게 생산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뭐 생산 않고 있었지만 이게 탄탈륨이라는 것은 화학기호로 TA라고 그럽니다. 이 화학기호를 TA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광물은 주로 초경합금, 합금을 만드는 데 사용되거든요. 이게 탄탈륨은 그 희귀금속인데 세계적으로 매장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조사할 당시에는 그 광산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 게 탄탈륨, 니오비움, 지르콘 이런 것들이 매장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북한 발표에 의하면은 거기 히토류도 매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 채광장하고 성광장 현장 조사를 이제 하고 며칠 동안 더 하고 우리는 광석을 채취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돌아와서 이제 그걸 광석을 가져왔으니까 테스트도 하고 경제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투자할 건가 말 건가 우리 기업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당시 이제 그 샘플을 테스트할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제 연구기관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술을 갖지를 못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있는 희귀금속 연구소에 그걸 샘플을 보내고 경제적 평가까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몇 개월 동안 그 샘플 테스트하고 경제적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그 결과를 넘겨줬는데 당시의 광물 가격, 탄탈륨 가격으로는 이 광산이 투자해서 경제성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우리한테 보내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이제 북한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남한 회사한테 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추천을 했죠. 근데 이제 그 회사는 우리 의견하고 달리 이제 북한하고 계속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북한의 다른 사업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랬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그랬지만 이제 그 회사도 경제성 없는데 계속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동광산 프로젝트는 이제 끝이 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 회사가 우리한테 상당히 이제 뭐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못 하겠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사 사업은 끝이 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유튜브에서는 북한에서 광산 프로젝트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 과정을 이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